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2A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은 에게서 또는 한테서 문법이에요. 오늘의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남자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남자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남자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남자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같은 뜻이에요. 두 번째, 언니가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요. 언니에게서 피아노를 배워요. 피아노를 가르쳐요. 언니에게서 피아노를 배워요. 같은 뜻이에요. 첫 번째 예문에 남자친구에게서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 언니에게서 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 언니 모두 명사예요. 이렇게 명사에 에게서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문법 자세히 배워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에게서는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행동이 시작된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그 시작된 대상이 명사예요. 시작된 대상이 명사예요. 그리고 에게서는 말할 때 한테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와 또는 친한 사이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할 때는 한테서를 사용해요. 에게서는 글을 쓸 때 또는 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테서는 말할 때만 사용해요. 기억하세요. 그럼 에게서 형태 연습을 해볼까요? 명사에 에게서를 붙여서 연습해 볼까요? 친구, 동생,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친구에게서, 동생에게서.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상관없이 에게서를 붙여요.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그냥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상관없어요. 에게서 붙여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안내원, 학생, 강아지, 고양이. 확인해 볼까요? 안내원에게서, 학생에게서, 강아지에게서, 고양이에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명사에는 이렇게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물건, 텔레비전, 스마트폰, 책 이런 물건은 올 수 없어요. 사람과 동물이 명사로 올 수 있어요. 연습해 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누가 꽃을 줬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남자친구에게서 받았어요.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꽃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남자친구에게서 꽃을 받았어요. 2번.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여러분에게 전화했어요. 다시 말해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3번. 누구한테서 책을 빌렸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아담 씨한테서 책을 빌렸어요. 아담 씨가 여러분에게 책을 빌려줬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 씨한테서 빌렸어요. 여러분, 에게서 문법 이해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꽃을 줬어요? 남자친구에게서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서 책을 빌렸어요? 아담 씨한테서 빌렸어요. 잘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 에게서 문법을 더 배워볼까요? 첫 번째 예문을 보세요. 친구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어요. 주었어요의 기본형은 주다예요. 이 주다의 반대말은 받다예요. 이 문장을 받다 동사로 바꿔서 어떻게 말할까요? 보세요. 저는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주어가 에게서 문법으로 바뀌고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형이 저에게 농구를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다, 기본형은 가르치다죠. 가르치다의 반대말은 배우다예요. 배우다로 동사를 바꿔서 말하면 저는 형에게서 농구를 배웠어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에게서 문법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받다와 배우다를 쓸 때는 에게서에서 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형에게 농구를 배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에게와 이때 에게는 달라요. 여기서 에게는 서를 생략한 에게예요. 기억하세요. 받다, 배우다 동사는 앞에 오는 에게서에서 서를 생략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게와는 뜻이 달라요. 기억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은 아, 여, 보다예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인사동이에요. 인사동에 갔어요. 좋았어요.
상대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인사동에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이 예뻤어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복을 한번 입어보세요. 첫 번째 예문에서 가다, 아보다를 붙였어요. 입다, 아보다를 붙였어요. 어보다를 붙였어요. 에다가 세유를 더 붙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동사에 아보다 또는 어보다 또는 여보다를 붙이는 문법을 배울 거예요. 자세히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 아, 어, 여, 보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시도할 때 사용해요. 보통 경험하지 못한 것을 시도해 보라고 상대에게 권유하거나 조언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 같이 형태 연습을 해볼까요? 동사 가다, 오다, 사다, 만나다, 타다, 살다를 보세요. 동사에 아 또는 오 모음이 있어요. 이렇게 동사에 아 또는 오 모음이 있으면 아 보다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가다, 오다, 사다, 만나다, 타다, 살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가보다, 와보다, 사보다, 만나보다, 타보다, 살아보다. 잘했어요. 다음 동사들을 보세요. 먹다, 입다, 마시다, 만들다. 이렇게 동사에 어, 이, 으처럼 오, 아나, 오 모음이 아닌 모음들이 올 때는 어보다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먹다, 입다, 마시다, 만들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먹어보다, 입어보다, 마셔보다, 만들어보다. 잘했어요. 그리고 어보다에 불규칙 동사들이 있어요. 듣다, 디귿 불규칙이에요. 듣다, 디귿 불규칙에 어보다가 붙으면 들어보다가 돼요. 디귿이 리을 받침으로 바뀌어요. 눕다. 눕다는 비읍 불규칙 동사예요. 눕다는 어보다를 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누워보다. 비읍이 우로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다음, 동사에 여보다를 붙이는 경우를 볼까요? 동사에 하다가 있으면 여보다를 붙여서 해보다가 돼요. 연습해 볼까요? 공부하다, 공부해보다. 일하다, 일해보다. 운동하다, 운동해보다. 등산하다, 등산해보다. 요리하다, 요리해보다.
보다. 이렇게 하다를 해보다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다를 붙여서 동사를 바꾸는 연습을 해봤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오늘의 문법 보다를 더 배우기 전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불규칙 변화를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 불규칙 변화 어렵지요? 같이 선생님하고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불규칙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초 초급 단계에서는 여기 5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보세요.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으 탈락, 르 불규칙, 시옷 탈락. 불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탈락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먼저 비읍 불규칙을 공부해 볼까요? 비읍 불규칙은 받침 비읍을 우 또는 오로 바꿔주는 불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눕다, 눕다의 눕은 비읍 받침이 있어요. 이 비읍 받침을 우 또는 오로 바꾸는데 우 모음이 있기 때문에 우로 바꿔요. 그래서 비읍을 우로 바꿔서 어보다를 붙이면 우와 어가 합하면 어떻게 돼요? 워가 되죠? 그래서 누워보다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읍 불규칙의 비읍이 우 또는 오로 바뀌어요. 여기서 모음이 아, 나, 오가 있으면 오로 바뀌고 나머지 모음이 있으면 아, 나, 오가 아닌 모음이 있으면 우로 바뀌어요. 다음 2번째 디귿 불규칙. 디귿은 받침 디귿이 받침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듣다. 듣다의 뜻은 디귿 받침이 리을로 바뀌어서 디귿 받침이 리을로 바뀌어서 어보다를 붙여요. 그러면 들어보다가 돼요. 기억하세요. 받침 디귿이 받침 리을로 바뀌어요. 3번째, 리으 탈락. 탈락은 사라진다 라는 뜻이에요. 사라진다. 예를 들어 쓰다. 쓰다의 쓰, 으 모음이 사라져요. 으 모음이 사라지고 어보다를 붙이면 써보다가 돼요. 4번째, 르 불규칙. 르가 리을 2개로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리을은 받침으로 되고 2번째 리을은 다음 글자의 초성이 돼요. 예를 들면 부르다. 부르다의 르가 2개의 리을로 바뀌어서 잘 보세요. 하나의 첫 번째 리을은 받침이 돼요. 그래서 불. 그리고 2번째 리을은 다음 글자의 초성이 돼요. 그래서 불러보다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르는 2개의 리을로 바뀌어서 하나는 받침으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2번째 글자의 초성으로 쓰여요.
마지막 시옷 탈락. 탈락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짓다. 짓다의 짓, 시옷 받침이 사라지죠? 그래서 시옷 받침이 사라져서 어보다, 지어보다가 돼요. 여러분, 불규칙 변화 이해해요? 조금 어렵지만 많이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여 보다 문법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여 보다를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 여 보다는 상대에게 권유하거나 조언할 때 사용한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권유하거나 조언할 때는 여 보세요 라고 말해요. 이 여 보세요는 여 보다에 세요를 붙여요. 그래서 보세요가 되었어요. 세요는 언제 사용해요?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권유나 조언할 때 이렇게 사용해요. 예를 볼까요? 한국 여행은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 가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한국에 가보세요 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이때 가다에 어여 보세요를 붙여서 가다에다가 보세요를 붙인 거죠. 그래서 가보세요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유나 조언을 할 때 어여 보세요 라고 말해요.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구두가 정말 예쁘네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한번 신어보세요. 이렇게 구두와 같은 신발은 신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신다, 이 모음이 있어요. 어보세요를 붙여서 신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2번, 한국 음식이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한번 먹어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사진의 남자는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지금 불고기를 먹고 있어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상대에게 권유해요. 한번 먹어보세요. 먹다는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보세요를 붙여요. 마지막 3번.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배워보세요. 배우다라는 동사에 보세요를 붙여서 배워보세요 말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초급 2A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두가 정말 예쁘네요. 한번 신어보세요. 한국 음식이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잘했어요. 아어여보다 더 배워볼까요? 오늘 우리가 아어여보다는 시도를 할 때 사용한다고 배웠어요. 이때 이 시도를 상대에게 권유할 때는 보통 아어여 보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아어여보다는 시도 말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때도 아어여보다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아어여 봤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두 문법을 사용한 예문을 같이 볼까요? 한국에 가봤어요? 여기서는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법, 그죠? 한국에 가봤어요? 라고 경험을 물어봐요. 여러분이 대답해요. 네, 한국에 가봤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말해요. 정말 좋았어요. 상대에게 권유해요.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아어여보다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첫 번째는 오늘 배운 것처럼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시도할 때 사용해요. 보통 그 시도를 상대에게 권유할 때는 아어여 보세요 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상대가 경험했는지 물어볼 때는 아어여 봤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어여보다는 시도, 경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뭐 으세요 하고 같이 사용하면 권유할 때 사용을 하고, 이렇게 과거여로 왔어요 하고 이렇게 과거형과 함께 사용을 하면 경험을 말할 때 사용을 해요. 여러분, 오늘 문법 아어여보다 이해해요? 앞에서 첫 번째 문법 에게서 또는 한테서, 그리고 두 번째 문법 아어여보다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